엄마,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다던데. 제가 25년간 두 아이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하고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뒷바라지해온 아들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어머니에게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억척스럽게 살아온 평범한 60대 주부였죠. 남편 없이 두 아이 키우랴, 며느리, 손주들 챙기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옷수선 공장에서 밤샘 작업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렇게 자식들이 다 컸고 결혼해서 손주들까지 낳았는데 제가 아프니까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25년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짜 나를 찾아 떠나기로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정말 숭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 속에서 정작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 꿈도, 제 취미도, 제 행복도 모두 뒤로 밀어둔 채 말이에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 없는 눈. 이 사람이 나야? 라는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저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5년간 묵혀두었던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로망이었던 그림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떠난 바다 여행도 경험했죠. 지금 저는 예전보다 정말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25년 전, 저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었습니다. 어린 민서와 지훈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엄마는 강해야 했습니다. 두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옷수선 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 웃는 모습 보면 힘이 났어요. 그렇게 10년, 20년,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훌쩍 자라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고 번듯한 직장을 잡아 결혼도 했습니다. 민서는 똑 부러지는 커리어 우먼이 되었고 지훈이는 착하고 듬직한 남편이 되었죠.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드디어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달랐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지만 저를 살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족같이 편해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이는 저를 집안의 도우미 정도로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연이는 아침마다 저에게 손주들 아침 식사를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손주들이 예뻐서 기쁜 마음으로 했죠. 하지만 메뉴 하나하나 간섭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애들은 싱겁게 먹여야죠. 어머니, 유기농 아니면 안 돼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매일매일 잔소리를 들으니 점점 기가 죽더라고요. 선의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트집을 잡나 싶어 속상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눈치를 보느라 저에게 예전만큼 편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도 서연이가 있으면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손주들은 예뻤지만 서연이는 저에게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면서도 간섭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메뉴부터 청소 방식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죠. 저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서연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제가 가정부라도 된 것처럼요. 매일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며느리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하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장보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서연이는 제가 하는 일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25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냉대뿐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질병을 발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억척스럽게 살아오면서도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떨리는 손으로 딸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 민서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민서는 당장이라도 달려와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병원비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민서의 따뜻한 말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적어도 딸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지훈이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애들은 누가 봐? 라고 하더군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엄마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엄마 걱정보다 아이들 걱정을 먼저 하다니. 그 말에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소식보다 손주들 걱정부터 하다니. 내가 아들한테는 그저 애 봐주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건가 싶어 너무 슬펐습니다. 25년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아들에게는 그저 손주 돌보미로서의 역할만 중요했던 거죠. 며느리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시면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이런 식으로 말하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언제 다시 아이들을 봐줄 수 있을지만 궁금해하는 거였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술 자체도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는데 오히려 부담만 주니까 얼마나 서럽던지요. 그런데 며느리 서연이는 제가 겨우 일어나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마자 어머니, 이제 괜찮으시면 다시 애들 봐주셔야죠. 제가 직장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쉴 틈도 주지 않다니. 정말 야속했습니다. 수술받은 환자에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화가 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엄마,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다던데. 전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고, 또래 분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요양원 입소를 권유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설마 내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겠어?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년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하다니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들고 아프다고 해서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가? 젊을 때는 돈도 벌어다 주고 아이들도 키워주고 손주들도 봐줬는데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내다 버리려는 건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며느리, 손주들 뒷바라지하면서 정작 나는 완전히 잊고 살았던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는 헌신적인 엄마, 착한 시어머니였을지 모르지만 정작 저는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한 보답이 요양원 권유라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용기를 내어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25년간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딸 민서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민서는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줬습니다. 엄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야 엄마만의 인생을 사시는 거네요. 민서는 제게 작은 아파트를 구해주고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딸의 지지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적어도 한 명이라도 제 편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연이는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 버리고 어디 가시게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라며 화를 냈죠. 그동안 저를 함부로 대하면서도 막상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무료로 아이들을 봐주고 집안일을 해주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뒷바라지하는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 살 거야. 그 말을 할 때 정말 후련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아들 지훈이도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 말리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 너희들 다 컸으니까 엄마 인생 좀 살게 해줘.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하는 날,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정리하면서 15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25년간 묵혀두었던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리라 다짐했죠. 딸 민서와 손주들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게 되니 가장 먼저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손주들 챙기느라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남을 위한 일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천천히 만들어 먹고, 보고 싶었던 책을 읽고, 듣고 싶었던 음악을 마음껏 듣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이 가능하다는 것조차 새로웠어요. 오랜 로망이었던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는데 생계에 치여서 꿈도 꿀 수 없었죠. 처음에는 붙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색깔을 칠하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도 제가 소질이 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래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동안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비슷한 또래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니 정말 즐거웠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함께 여행도 가게 되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떠난 바다 여행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혼자 걷는 해변,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 그때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제가 외롭지 않을까, 아프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저를 응원해 줍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죠. 며느리 서연이도 예전처럼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더 이상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겠죠. 이제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지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25년간 억척스럽게 살아온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고 대단한 배경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독립을 결심하고 나를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예전보다 정말 훨씬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25년간 익숙했던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것, 혼자 살아간다는 것,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쓴다는 것.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용기를 냈기 때문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남의 눈치만 보며 내 인생은 뒷전으로 미룬 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희생은 더 이상 가치 없다고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정말 숭고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작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숭고한 희생이라도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남을 위한 헌신이라는 가면 속에 나를 가두지 마세요. 착한 며느리,
헌신적인 엄마, 희생적인 아내라는 틀에 갇혀 살 필요 없습니다. 물론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내 행복도 중요합니다. 둘째, 당연함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세요. 집안일은 도움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택이고 배려예요. 당신의 시간과 노력은 그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여긴다고 해서 정말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베푸는 모든 것들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셋째, 나를 위한 작은 일탈을 통해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랜 로망이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만의 영역을 넓혀가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주변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익숙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해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혼자 하는 모든 일들이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60이 넘어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러분은 더 빨리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한 발짝, 작은 한 발짝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세요. 남들의 기대나 시선보다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혹시 지금 저처럼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